서울의 번잡한 지하철역, 아침 7시. 김지은은 손에 든 청소도구,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손톱 아래에는 어제 청소한 화장실의 때가 아직 남아 있었다. 야, 레즈비언 새끼야. 또 늦었어. 상사의 고함이 지은의 등을 때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왜? 단지 그녀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그녀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모든 더러운 일만 떠맡았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 심지어 동료들의 커피 심부름까지. 지은은 이를 악물고 청소소를 쥐었다. 물보라가 튀는 소리 속에서 그녀의 눈물이 섞였다. 지은의 삶은 5년 전부터 이렇게 변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광고회사에서 그녀는 재능 있는 카피라이터였다. 하지만 동료와의 우연한 키스 장면이 SNS에 퍼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다. 우리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 이해해줘. 인사팀장의 말은 차가웠다. 결국 그녀는 청소 용역 회사로 밀려났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핸드폰을 꺼냈다. 민지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오늘도 힘들었어? 사랑해.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민지는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다. 같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민지, 그녀도 레즈비언이었지만 가족의 반대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은의 작은 원룸에서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오늘은 김치찌개 해놨어. 민지의 미소가 지은의 피로를 녹였다. 둘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한국 가정의 전형적인 저녁 풍경. 하지만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스며들었다. 우리 언제쯤 자유로워질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참아. 나도 부모님 설득해볼게.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민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부유한 사업가 집안, 딸의 비정상적인 사랑을 용납할 리 없었다. 다음 날, 지은은 또 화장실을 청소했다. 변기 속을 닦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아버지라면 이해해 주실까? 지은의 아버지, 김태호는 시골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지은을 키우며 너는 내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지은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겼다. 아빠, 나 레즈비언이야 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서울 생활이 바빠 연락도 뜸해졌다. 그날 오후, 전화가 왔다. 지은 씨. 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지은의 손에서 청소솔이 떨어졌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은은 눈물을 삼켰다. 아빠, 미안해.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가 와줄 수 있어. 민지의 답은 빨랐다. 바로 갈객 장례식장은 서울 외곽의 작은 곳이었다. 지은이 도착했을 때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지은이 왔어. 내 아빠가 그렇게 가시다니. 숙모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관 앞에서 그녀는 무릎 꿇었다. 아빠, 왜 나한테 말 안 하셨어요? 병이 그렇게 심했는데. 눈물이 쏟아졌다. 그 순간 민지가 도착했다. 지은아. 민지가 지은의 어깨를 안았다. 친척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저 여자는 누구야? 속삭임이 들렸다. 장례 첫날 밤, 지은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다. 낡은 상자 속에 편지가 있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아빠는 알았을까? 내 비밀을. 다음 날, 변호사가 왔다. 유언장입니다. 지은은 놀랐다. 아버지는 작은 시골 땅과 서울의 아파트를 그녀에게 남겼다. 모든 걸 지은 씨에게. 변호사의 말에 친척들이 소란을 피웠다. 왜? 우리가 더 가까운데.
하지만 유언장은 명확했다. 지은은 모든 걸 얻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장례식 이틀째, 지은은 피곤한 몸으로 관을 지켰다. 민지가 곁에 있었다. 괜찮아, 민지의 손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함이 지은의 유일한 위로였다. 하지만 친척들의 눈초리가 따가웠다. 저 둘, 이상하지 않아? 숙모가 속삭였다. 지은은 손을 뗐다. 민지야, 조심해.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특히 장례식장에서의 사랑은 금기였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내가 걱정돼. 저녁 상차림 후, 지은은 아버지의 방으로 갔다. 유품 중에 오래된 사진 앨범이 있었다. 어린 지은과 아버지의 사진, 머니의 미소. 아빠,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은은 중얼거렸다. 앨범 뒤에 숨겨진 편지가 또 나왔다. 지은아, 아빠도 젊었을 때 비밀스러운 사랑을 했어. 하지만 사회가 용납 안 했지? 내가 그 길을 간다면 강하게 버텨라. 이지은의 눈이 커졌다. 아빠도 그 순간 민지가 들어왔다. 지은아, 이 편지 봐봐. 민지가 보여준 건 아버지의 일기였다. 지은이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행복하면 돼. 아빠가 지켜줄게.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가 알아? 어떻게? 민지는 지은을 안았다. 아빠가 내 편이었어. 그날 밤, 둘은 장례식장 구석에서 속삭였다. 우리 결혼할까? 지은의 말에 민지가 웃었다. 그래, 한국에서 안 되면 해외로 가자. 로맨틱한 꿈. 하지만 현실은 하워시했다. 다음 날 친척 회의가 열렸다. 지은아, 유산은 나눠야 해. 내가 레즈비언이라서. 삼촌의 말이 날카로웠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어떻게 아세요? 소문났어. 회사에서 쫓겨난 거. 친척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가족 망신이야. 민지가 나섰다. 지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숙모가 소리쳤다. 너도 그쪽이야? 나가. 민지는 쫓겨났다. 지은은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다. 왜 사랑이 죄가 돼? 그날 저녁, 민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부모님이 알았어. 나 헤어지자.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왜? 사랑한다며. 미안해. 가족이 반대해.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반역이었다. 지은의 가슴에 칼이 꽂혔다. 장례 마지막 날, 지은은 아버지의 관을 보며 맹세했다. 아빠, 강하게 살게요. 화장이 끝나고 유고를 아는 지은은 서울로 돌아왔다. 유산으로 받은 아파트는 작지만 따뜻했다. 하지만 민지의 빈자리가 컸다. 민지야, 지은은 혼자 울었다. 한국 사회의 압박, 가족의 배신, 사랑의 상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이 그녀를 지탱했다. 그 후 몇 주, 지은은 청소 일을 그만두고 카페를 열 준비를 했다. 유산으로 받은 돈으로. 내 꿈을 이룰게. 하지만 민지의 소식이 들렸다. 결혼해. 친구의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누구랑? 부모님이 소개한 남자. 지은은 달려갔다. 민지의 집 앞에서. 민지야, 왜? 민지가 나왔다. 지은아, 미안해. 나 약해. 눈물의 재회. 하지만 민지는 돌아섰다. 지은은 카페를 열었다. 서울의 작은 골목, 지은의 쉼터라는 이름. 아버지의 유산으로 꾸민 곳, 한국 전통차와 커피를 파는 곳이었다. 손님, 한 잔 드릴까요? 지은의 미소가 밝아졌다. 청소 생활에서 벗어난 자유. 하지만 밤마다 민지의 생각이 괴롭혔다. 왜 배신했어? 지은은 일기에 썼다. 한국 사회의 압력, 레즈비언으로서의 고독. 그녀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여기서 친구를 사귀자. 그곳에서 수연을 만났다. 안녕. 나 수연이야. 수연은 밝고 강한 여자였다. 나도 레즈비언이야. 가족이 이해해줘.
수연과의 만남은 지은에게 새 희망이었다. 함께 산책할까? 한강공원에서 둘은 손을 잡았다. 꽃잎이 흩날리는 봄날, 로맨틱한 순간. 수연아, 너와 있으니 행복해. 지은의 고백에 수연이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하지만 그 장면을 민지가 봤다. 지은아, 이 민지가 나타났다. 미안해, 돌아갈게.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결혼 안 했어. 부모님과 싸웠어.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왜 이제 와? 민지의 설명, 부모님이 강요했어. 하지만 내 생각이 떠나지 않아. 재회. 하지만 수연의 존재가 충돌을 불렀다. 지은아, 선택해. 수연의 말,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민지야, 너였어. 항상. 수연은 떠났다. 행복해. 이 배신의 연쇄. 민지와 지은은 다시 함께했다. 이번엔 포기 안 해. 민지가 약속했다. 둘은 카페에서 함께 일했다. 한국식 한정식 메뉴를 추가하며. 하지만 충돌이 왔다. 민지의 부모가 카페를 찾았다. 우리 딸 데려가. 아버지의 고함. 레즈비언 새끼들. 지은은 맞섰다. 사랑이에요. 하지만 민지의 어머니가 울었다. 민지야, 집으로 와. 내 인생 망치지 마. 민지는 흔들렸다. 엄마, 결국 민지는 부모를 따라갔다. 미안해. 지은아, 또 배신. 지은은 홀로 남았다. 왜 항상 이렇게 돼? 그 후, 지은은 카페를 키웠다. LGBT 친화적인 공간으로. 손님들이 모였다. 여기서 위로받아요. 한 손님의 말, 지은의 삶이 변했다. 하지만 민지의 소식이 다시 왔다. 결혼했어. 이번엔 진짜. 지은은 무너졌다. 아빠, 도와주세요. 그녀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안고 울었다. 카페는 번창했다. 서울의 LGBT 커뮤니티에서 유명해졌다. 지은 씨, 강연 부탁해요. 모임에서 초대가 왔다. 지은은 무대에 섰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청소만 하던 삶에서 아버지의 유산으로 이 카페를 열었어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박수가 터졌다. 지은의 이야기가 퍼졌다. 한국 사회의 변화, 느리지만 시작됐다. 텔레비전 인터뷰요. 제안이 왔다. 지은은 망설였다. 아직 무서워요. 민지의 결혼 소식 후, 지은은 홀로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민지야, 행복하니? 중얼거렸다. 제주의 도라르방 앞에서 그녀는 새 사랑을 만났다. 아니, 우정을. 안녕, 나 혜진이야. 혜진은 제주 카페 주인이었다. 나도 레즈비언이야. 여기서 자유롭게 살아. 혜진과의 대화는 지은에게 치유였다. 과거를 놓아. 혜진의 조언.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카페를 확장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만 친척들의 소송이 시작됐다. 유산은 무효야. 내가 비정상이니까. 법정에서 지은은 싸웠다.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변호사는 아버지의 편지를 증거로 냈다. 지은아, 내 사랑을 지켜. 재판은 지은의 승리. 친척들은 물러났다. 미안해. 삼촌의 사과. 민지의 소식이 다시. 이혼했어. 지은은 달려갔다. 병원에서 민지를 봤다. 지은아, 남편이 폭력적이었어. 민지의 몸에 상처.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왜 말 안 했어? 부끄러워. 민지는 울었다. 재회, 이번엔 깊은 감정. 다시 시작할까? 지은의 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둘은 함께 살았다. 카페 위층에서. 한국의 전통 명절, 추석에 둘은 송편을 빚었다. 우리 가족이야. 민지의 말. 로맨틱한 밤, 별을 보며.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카페 보이콧 운동이야. 보수 단체의 공격. 지은은 버텼다. 우린 강해. 보이콧은 심해졌다. 레즈비언 카페 폐쇄, 시위대가 왔다. 지은과 민지는 문을 잠갔다.
무서워 민지의 떨림. 지은은 안았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그날 밤 민지의 부모가 다시 왔다. 민지야, 집으로 와. 이혼 소송 취소해. 강요. 민지는 갈등했다. 엄마, 나 행복해. 하지만 아버지가 소리쳤다. 내가 레즈비언이면 가족 끝이야. 민지는 무너졌다. 지은아, 미안해. 부모님 따라갈게. 또 배신. 지은은 홀로 남아 울었다. 왜 반복돼? 다음 날 카페에 불이 났다. 방화야, 경찰의 말에 지은은 모든 걸 잃었다. 아빠, 왜? 병원에서 깨어난 지은은 수연을 봤다. 지은아, 내가 도울게. 수연의 귀환. 과거 용서해. 수연이 말했다. 둘은 재건했다. 새 카페, 더 강하게. 민지의 소식, 부모님과 화해했어. 나 자유로워. 민지가 돌아왔다. 미안해, 약했어. 세 사람의 만남. 민지야, 수연이랑 나. 지은의 고백. 민지는 축복했다. 행복해 하지만 민지는 떠났다. 나 혼자 살게. 고조, 지은과 수연의 사랑. 결혼하자. 해외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 LGBT 법안 통과됐어. 뉴스. 지은은 희망을 봤다. 수연과 지은은 캐나다에서 결혼했다. 사랑의 맹세. 서울로 돌아온 둘은 새 삶을 시작했다. 카페는 LGBT 쉼터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아요. 지은의 미소. 민지는 새 파트너를 만나 행복했다. 지은아, 고마워. 재회. 친척들도 변했다. 미안해. 지은아, 삼촌의 방문. 가족 재결합. 한국의 변화, 느리지만. 지은은 아버지의 묘 앞에서 말했다. 아빠, 모든 걸 얻었어요. 사랑, 자유, 가족, 인생의 인문적 결말. 사랑은 승리한다. 지은의 삶은 영감을 줬다. 책 출간, 레즈비언의 여정. 사회가 변해야 해. 그녀의 메시지. 결말은 희망적. 우리는 모두 인간이야.